와, 조비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하고 EIPP라는 아주 긍정적인 정책 뉴스에 푹 빠져 계시군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판을 바꾸는 엄청난 호재가 나왔는데 왜 주가가 왜 이렇게 조용한 거지? 이 좋은 소식과 좀 미지근한 주가 사이의 간극을 파고드는 겁니다. 이 기술에 열광하는 우리의 시선과 거대 자금을 굴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어떻게 다른지. 핵심은 이 뉴스가 약해서가 아니고요. 뉴스의 성격 자체가 시장의 아주 핵심적인 그 작동 방식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구체적인 변화, 또 수치로 계산 가능한 확률, 그리고 명확한 재무적 신호라는 아주 차가운 언어에만 반응하거든요. EIPP 프로그램이 왜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신호이면서도 왜 아직은 시장의 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체계적으로 풀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차가운 시장의 언어부터 한번 배워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개념이 바로 정책 신호와 재무 이벤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EIPP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에 가깝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정확해요. 재무 이벤트라는 건요.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가 엑셀 시트를 딱 열었을 때 당장 숫자를 바꿔 넣어야 하는 그런 사건을 말해요. 아, 엑셀 시트의 숫자를요. 네. 예를 들어 A항공사와 100대 50억 달러 규모의 구매 계약 체결, 아니면 오늘부터 뉴욕 노선 유료 운항 시작, 시간당 매출 5천 달러 발생, 또 FAA 최종 형식 인증 완료 같은 것들이죠. 현금 흐름이 눈에 보이게 예측 가능하게 바뀌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EIPP는 환경 조성이나 데이터 확보에 가깝다는 거군요.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작업이긴 한데 아직 톨게이트 비자 들어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바로 그거예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성공의 확률을 높여주지만 그 확률이 정확히 55%에서 65%로 올랐다고 숫자로 변환하기는 아주 어려워요. 특히 규칙 기반으로 움직이는 기관 투자자나 퀀트 펀드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곳들은 자신들의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값이 바뀌지 않으면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의 매수 버튼은 매출 가이던스 상향, 수주 잔고 증가, 공식 인증 단계 진입 같은 그런 정량적 지표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EIPP는 이 모든 재무 이벤트의 앞 단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지만 아직 방아쇠, 트리거는 아닌 셈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기엔 이게 엄청난 진전인데 시장에서는 파일럿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이걸 평가절하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시장의 현실이에요. 특히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지배하는 요즘 시장은요. 헤드라인의 특정 단어에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해요. 파일럿, 트라이얼, 데몬스트레이션 이런 단어를 보면 알고리즘은 이렇게 인식하죠. 아, 아직 상업화는 멀었구나. 일정 지연 가능성, 추가 개발 비용 발생, 당장 매출 없음 이렇게 자동 태그가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알고리즘이 파일럿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가중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사람이 그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도 전에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미래 기술로 포장됐지만 상용화가 한없이 늦어졌던 수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장에는 일종의 학습된 보수성 같은 게 있거든요. 아, EBTO 업계 관계자들에게 이 파일럿은 실제 공역, 인프라, 지역사회까지 얽힌 최종 통합 실증, 거의 상업운항 디백 리허설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리허설이죠. 네. 하지만 일반 시장은 이걸 그냥 또 다른 시범사업이네? 라고 해석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 인식의 거대한 간극 때문에 주가에 즉각적인 프리미엄이 붙기 어려운 거예요. 결국 업계와 시장이 쓰는 단어의 온도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런 해석의 차이는 결국 이 주식을 사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비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맞아요. 그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조비는 지금 섹터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해요. 섹터 정체성이요? 네. 전통적인 보잉 같은 항공방산주도 아니고 사스 같은 고성장 기술주도 아니고 안정적인 공항 같은 인프라주도 아니죠. 이 모호함이 자금 유입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해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호재가 터지면 전 세계 AI 관련 ETF랑 성장주 펀드들이 거의 반사적으로 자금을 쏟아부어요.
매수 경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거죠. 아, 길이 딱 나 있군요. 속도를 늦추고 자금의 폭발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아, 돈이 흘러 들어와야 할 고속도로가 아직 안 깔렸다는 비유가 딱 맞네요. 여러 갈래의 국도는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못 찾아주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래서 꾸준한 매수세 대신 특정 뉴스에만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분절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거고요. 정확한 비유예요. 돈이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와야 할지 자동 경로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대형 기관들은 이런 모호한 기업에 투자할 때 훨씬 더 엄격하고 보수적인 자신들만의 체크리스트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어요. 아,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 기관들의 체크리스트가 바로 EIPP 같은 뉴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군요. 그들이 기다리는 건 대체 뭔가요? 그들의 체크리스트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해요. 첫째, FAA, 그러니까 미 연방 항공청의 형식 인증, 타입 서티피케이션이 확장 단계에 진입했다는 공식적인 증거. 이건 사업을 해도 좋다는 법적 승인이죠. 면허증 같은 거네요. 그렇죠. 둘째,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유료 승객을 태우고 반복적인 상업 운항을 시작하는 것.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증명이에요. 셋째, 그 반복 운항을 통해서 운영 리스크가 통제 가능하다는 데이터의 확인.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의미 있는 규모의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해요. 그렇군요. EIPP는 이 모든 체크리스트 항목을 향해 가는 아주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지만 아직 강 저편에 도착한 건 아니다. 이런 상태로 보는 거네요. 그리고 이 엄격한 체크리스트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앞에서 말한 모호한 섹터 정체성 때문이라는 게 이제 연결이 되네요. 어느 바구니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일부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여전히 상업 인증 및 수익성, 가시성 부족을 이유로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내는 거예요. 조비라는 기업의 기술이나 비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장, 특히 거대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주가를 리레이팅, 즉 재평가하는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짓누르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무게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개념도 짚어주셨어요. 네,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현재의 불확실성에 대한 할인을 동시에 반영하는 값이에요. EIPP가 성공 확률을 높여서 기대감을 키웠다고 해도 시장이 보는 여러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이 할인율이 아주 서서히 내려가요. 주가는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 할인율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따라서도 결정되거든요. 저는 사실 인증 지연이나 자금 소모 같은 리스크는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료에 언급된 지역사회 수용성 같은 건 너무 먼 미래의 리스크 아닌가요? 아직 상업화도 안 됐는데 시장에 벌써 소음 민원 같은 것까지 가격에 반영하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는 장기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그 리스크를 계산한다기보다 그 리스크를 회사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해요. 아, 불확실성 자체를요? 네. 예를 들어 소음 문제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와 해결책을 조비가 제시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할인율을 0으로 만들지 않는 거죠. 운항 초기에 작은 사고라도 한 번 나면 대중의 인식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역시 자금 소모, 캐시번 리스크예요. 상용화까지 얼마나 더 돈을 써야 할지, 주주가치를 희석시킬 유상증자는 또 없을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주가에 무겁게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지금의 경제 환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빼돌 수 없겠네요. 거시 경제 상황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분석이죠. 물론입니다. 조비처럼 가치가 아주 먼 미래의 현금 흐름에 기반한 기업은 고금리 환경에 특히 취약해요. 미래에 벌 100억의 현재 가치가 금리가 높을수록 계속 깎이니까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수학의 영역이에요. 이건 단순히 돈의 가치 문제만이 아니라 시장의 관심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모든 자금과 헤드라인이 AI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때 EBVTOL 같은 다른 혁신 분야는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와도 마치 진공 상태에서 소리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시장의 돈과 관심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뉴스가 약한 게 아니라 시장의 돈이 잠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시기인 거죠. 이런 시기에는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는 성장주는 기관 포트폴리오에서 기계적으로 비중이 축소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들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기다리는 진짜 본 게임, 그 진짜 트리거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청취자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앞서 말한 FAA 형식 인증의 확정적인 통과. 이건 기술적 성공을 넘어서 사업을 해도 좋다는 법적 면허를 따는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하죠. 둘째, 유료 승객을 태운 정기 노선 운항 개시. 비즈니스 모델이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셋째, 델타항공 같은 파트너사와의 계약이 단순 MOU를 넘어서 구체적인 금액, 기간, 물량이 담긴 본계약으로 전환되는 것. 마지막으로 회전율, 정비시간, 충전시간, 좌석당 단가 구조 같은 운영 경제성을 보여주는 실제 데이터 공개.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주가가 비로소 한 단계 위로 레벨업하는 소위 리레이팅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리고 이 기다림의 국면이 실제 데이터로도 보인다는 점이 흥미네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최근 거래량이 이전 평균에 비해 절반 이상 뚝 떨어졌더라고요. 시장이 정말 숨을 죽이고 있는 거죠. 이건 전형적인 대기 국면의 신호예요.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 EIPG 뉴스를 보고 들어왔던 단기 트레이더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떠나면서 이제 장기 투자자들만 남아 조용한 상태일 수 있고요. 둘째는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방금 말한 진짜 트리거가 나올 때까지 관망세로 돌아선 거예요. 아, 새로 사려는 사람은 저것만 확인하고 사자 싶고 기존 보유자는 여기서 팔긴 아깝지만 더 사기엔 좀 하는 심리가 팽팽하게 맞으면서 거래가 마르는 거죠. 일종의 눈치 보기 구간 혹은 에너지가 응축되는 구간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서로 다음 카드를 기다리면서 숨을 고르는 모습 같아요.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 시기를 컨센서스 형성 구간이라고도 표현해요. 큰 호재 이후에 가격이 특정 범위에서 안정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기업의 적정 가치에 대해 암묵적으로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죠. 이 숨고르기가 끝나고 다음 트리거가 터졌을 때 어느 방향으로든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조비의 주가 이야기는 단순히 뉴스가 약했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 같아요. EIPP는 분명 운영과 정책 측면에서 거대한 진전이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자동 매수 시스템을 켜는 그 숫자로 증명되는 현금 흐름이라는 언어로 번역되지는 않았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는 기업의 진척, 그러니까 프로그레스와 주식의 성과, 퍼포먼스 사이에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줘요. 시장은 최종 인증, 유료 비행 같은 구체적이고 재무적으로 검증 가능한 이정표, 즉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의 낮은 거래량과 횡보하는 주가는 시장의 그 진짜 트리거가 당겨지기를 숨죽여 기다리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죠. 상용화 직전의 모든 혁신 기업이 겪는 자연스럽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할 수 있는 단계인 셈이에요. 오늘 분석은 시장의 논리가 우리의 열정과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줬네요. 시장이 이런 재무 이전 단계의 중요한 진전에 이토록 느리게 반응한다면 이 운영상의 진척과 더딘 주가 사이의 간극은 기존과는 다른 시간 개념과 위험 감수 능력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잠재적인 기회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수치화되지 않은 거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핵심이 될 겁니다.